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식이 조금만 힘들다 해도, 손주가 눈 한번 찡긋해도 내 가진 걸 내어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꼭 사랑일까요? 우리는 평생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엔 부모님을 위해, 장년의 시절엔 자식을 위해, 그리고 노년엔 손주와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준 만큼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고마움보다 원망이 사랑보다 부담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절대로 베풀지 말아야 할 5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를 지켜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분수를 넘는 재물을 베풀지 마십시오.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미리 물려주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기에, 딸이 집을 산다기에 내 노후는 괜찮다 생각하시며 통장을 비우셨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더 필요하다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왜 동생에게만 더 줬냐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분은 결국 홀로 좁은 방에서 생활비를 걱정하며 살게 되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지나친 희생이 만든 불행입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고기뿐 아니라 낚싯대까지, 심지어 배까지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고 나면 남는 건 빈손과 외로움뿐입니다. 돈은 마음을 변하게 합니다. 주면 줄수록 당연하게 여겨지고 못 주면 원망이 됩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어야 자식도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마움보다 원망이 쌓이는 건 사랑이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분수를 지키는 베풀만 하십시오.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만 나누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결국은 가족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두 번째,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베풀지 마십시오. 요즘 놀이터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허리가 굽어진 분들, 유모차를 밀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보입니다. 물론 손주는 예쁩니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모든 시간을 손주에게만 쏟아붓는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어요.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여행 가자던 약속도 다 취소했어요. 그런데 아이 부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식을 키웠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안고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며 20회, 30회를 키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 차례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일만 봐주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60대, 70대의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나를 위하는 일이 결국은 모두를 위하는 일이란 걸.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돌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에너지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평생 일해온 삶에 대한 가장 정당한 보상입니다. 세 번째, 충고와 간섭을 베풀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우리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때론 손주에게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뜻으로 말합니다. 실수하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듣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께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는 엄마 세대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제 방식대로 살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상처받으셨습니다. 좋은 말을 해줬는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냐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아들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은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의 가치관과 지금 시대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한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직장은 평생 다녀야 한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시대가 있고 그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들어주십시오. 조언을 멈추십시오. 대신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말보다 미소가 더 큰 지혜입니다. 입을 다물고 미소 짓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거리에서 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그리움이 생깁니다. 간섭을 베푸는 순간 사랑은 부담이 됩니다. 침묵을 베푸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네 번째, 기대와 집착을 베풀지 마십시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것을 베풉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를 챙겨줄 거야.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나중엔 내가 나를 돌봐줄 거야.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기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 후 자기 가정에만 신경 쓰더랍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들이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기대를 너무 많이 베푼 것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베풀매는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해줬으니 너도 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줬던 것들은 그저 부모로서의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엔 꼭 우리 집에 와야 해. 주말마다 전화해야지. 내 생일은 기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집착들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놓아주십시오.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그래야 진심이 통합니다. 기대를 버리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쓰던 마음을 이제는 나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과 평안을 해치는 베풀물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희생합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남을 위해 참고 버팁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손주 봐주느라 미룹니다. 쉬어야 하는데 자식집 청소하러 갑니다. 아프다는 말도 못합니다. 괜히 걱정 끼칠까봐, 짐이 될까봐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몸이 무너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셨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자식들 집안일 도와주느라 밥도 제때 못 드시고 약도 거르셨습니다.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이미 몸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안심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편안합니다.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힘들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괜찮아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혈연이 곧 의무는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보는 일이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내 몸을 소중히 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건강한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행복한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킬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손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마지막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베푸는 것도 사랑이지만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나누는 것도 미덕이지만 나를 채우는 것도 미덕입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계입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몰랐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나를 우선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진정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내가 평안해야 진정한 평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내일부터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나를 위한 일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 내 몸을 아끼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랑입니다.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이 웃을 수 있는 날들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평생 애쓰며 살아온 삶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